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차 판매 순위 보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 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G 엔솔은 고객사가 진짜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퓨어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공급량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실리콘 응급제는 분명한 확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금 정도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그 모든 소재 단이나 장비 단이나 부품 단에서 가장 실적이 폭증하는 구간을 볼 때가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10% 딱 얹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에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참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는. 그죠? 네네네. 근데 조금 좀 쉬는 듯 또 안 쉬는 듯 그런 상황인데요. 2차전지 지금 올라온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더 확인할 건 남아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 못지않게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반.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부 기업들 실적이 좋았지만 그게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렇죠. 문제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뭐 아직도 고점 대비 69%니까 뭐 거의 70%죠. 고점 대비 뭐 말하기 그렇고 이제 올 들어서는 플러스예요? 올해 들어서는 평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IT랑 같이 하는 업체들, 하이브리드 업체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IT 쪽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뭐 평균 상승률이 40% 넘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2차 전지만 하는 쪽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 LG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2차 전지의 그 시가총액 큰 대장주 기업들의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상승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한 23%, 그다음 LG 화학이 지금 24%,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12%, 에코프로비엠도 한 24%.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좀 더 확인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최근에 수급을 봤더니 큰 대형주 단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막 계속 막 빠져나가다가 그 매도세가 조금 멈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뭐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부장단의 가장 밑단에 있는 P&T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지금 오늘도 뭐 한 4, 5% 급등 나오고 있는데 P&T 같은 회사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연초 대비 한 12% 정도 상승, 그러니까 연초 대비 상승을 나타내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한 번 더 이제 실적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좀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더 볼 게 있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차 전지가 올라온 그 근거들과 함께 또 이슈는 무엇인지 제가 또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열거 안 할게요. 나 모른 척하고. 네. 2차 전지 최근에 왜 올랐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데요? 네. 일단은 최근 반등 큰 거 중에 제일 핵심은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 단에서 구조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2분기에 생각보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시장이 과연 이걸 연속성을 있게 봐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물론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미국의 ESS 시장은 연평균 30% 정도 성장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지금 최대 맥스로 보는 데가 60기가와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차로
비했을 때 전체 포션에서 그쵸.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얼마나 전기차 돼요?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EV가 좋아져야 메인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네. EV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북미 EV 시장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미에서 이제 새롭게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에 대한 캐파 증설 계획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스텔란티스 쪽하고 그 다음에 GM의 미시간 공장을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ESS 라인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전기차 쪽의 부진을 ESS로 벌컥 하려는 수요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는 그럼 언제 수요 대비 과잉 공급상이 꺾이냐? 이거 중국이 구조조정 그 진행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정도, 26년 정도면 이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차가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신차 관련돼서 그 양극재 업체들도 새롭게 신차 고객들, 그다음에 뭐 전해액 업체 엔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통용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TC 스틸 이런 데 업체들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로 확인해 보면 그 하반기에는 좀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지금 뭐 중국 그 ESS뿐만 아니라 중국 EV에 들어가는 소재단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성장률이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성장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셀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평균 판매 비중이 그래도 미국이 더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럽이 더 높습니다. 유럽이 48%, 미국이 38%입니다. 나머지가 기타고요. 그래서 이 유럽 48% 판매 비중 높은 데서 유럽 성장률이 예를 들어 35%가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유럽의 성장률이 실적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매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 갖고 오는데 유럽은 계속 30%대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장의 유럽의 성장을 가장 그 벌크업했던 게 영국하고 독일이었거든요. 프랑스가 좀 부진했는데 프랑스도 좀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국가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PC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 관련돼서 LG엔솔이 요번에 2분기 실적 나올 때 4,920억 그 AMPC 포함해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거 관련돼서도 뭐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LG엔솔 기준으로 4,500억 이상의 그거는 이제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분기별로 4,500억 정도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 사이즈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상승이나 ESS의 이 확산이 꺼지기 전에 이제 본업이 그죠? 네네. EV가 좀 돌아서는 게 가장 선순환이죠, 그죠? 실적들이 맞습니다. 연속성 있게 돼주면 이제 2차 전지가 가열차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좀 올랐는데 밸류 단을 보면 지금 어때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올해 PER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LG엔솔, LG화학 전부, 뭐 포스코퓨처엠 전부 100배가 넘는 상황이어서 네. 내년에 그러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60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 개선치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준비했을 때만 해도 80배였거든요. 근데 내년 기준 63배로 떨어진다는 거는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단에서 PR이 상당히 낮아지고요. 물론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100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밑단에 지금 PNT 같은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게 밸류에이션 저평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은 빠졌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그렇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PER 10배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 여기 PER 수치가 없는 건 전부 적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인 그 평균 PER 미달되는, 그러니까 평균 PER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요 정도다. 삼성 SDI가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 17배를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과연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이 나올지는 전체적인 그 뷰를 보면 상당히 조금 왜냐하면 삼성 SDI 뭐 말씀드리면 고객사가 BMW하고 아우디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BMW나 아우디가 계속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복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고가 차종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중저가 차종의 포지션이 큰 업체들이 좋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차 판매 순위 보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SDI보다는 LG엔솔하고 SK온 쪽이 계속 좀 판매량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체크 2분기 실적은 괜찮은 기업들이 꽤 나왔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실적 체크 전망해 주세요. 아마 이게 3분기 실적에 한 번 더 조금 네. 뒷받침이 돼주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LG엔솔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고 내년에 거의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가장 대형주단에서는 LG엔솔 실적 증가가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LG엔솔은 고객사가 진짜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체리 자동차 그 수주도 받았고요. 뭐 ESS도 신규로 계속 수주를 받고 있고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3조, 5조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27년도 정도 되면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 30배 정도 PER 수준으로 낮아질 거로 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딱 그 한 3조 사이즈 언더 3조 조금 넘거나 3조 많이 가야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내년에 실적은 이제 흑전은 하는데 6,500억 사이즈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내년에 한 2,000억 사이즈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내년에 한 1,500억 사이즈를 영업이익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올해도 실적이 안 꺾이고 한 290억 정도, 내년에 거의 한 450억, 내후년에 한 600억 정도 사이즈로 영업이익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많이 올라왔고 뭐 주변 여건도 중국의 구조 조정이나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요, 그죠? 네. 긍정적입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확인할 게 좀 필요하다, 그죠? 네네. 네. 지금은 그런 약간 트레이딩 네, 트레이딩 영역이 맞는 것 가야 같습니다.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역시나 한결같이 제가 한 3년 말씀드린 것 음. 같은데요. 저는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2분기에 매출단에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전년 대비 36% 감소했지만 53억. 예,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76억인데 컨센서스를 뭐 한 10% 정도 하회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75% 증가했고요. 여기 이 회사 재미난 게 형광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형광체 사업부의 가장 큰 매출처로 떠오른 게 BYD입니다. 그러니까 BYD가 잘 나가면 이 대주전자재료 형광체 사업부까지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BYD에 대한 그 실적이 2분기 때 약간 빠졌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미스가 났고요. 영업이익 부진은 캐파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있었는데 요것도 감가상각비 증가가 완료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실리콘 음극재는 뭐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건 맞고요. 애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퓨어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공급량이 그러니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테슬라 공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파나소닉 통해서 원래 테슬라도 파나소닉이 어디 걸 받았냐면 중국의 BTR 거 받았는데 BTR 거 뺏는 거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드라마틱하게 실리콘 음극재는 분명한 확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대주전자 재료가 자체 생산 그 공정을 혁신하고 원가 절감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최소 2년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가격을 먼저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아마 내년 정도면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직도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언더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 사이즈는 1,200억으로 전체 비중의 3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인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상당히 여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삼성전기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삼성전기 주가가 증명하듯이 MLCC 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MLCC 같은 경우는 기존의 IT 부품 쪽에서 이제는 완전히 차량 전장용으로 포지셔닝이 완전 전환되면서 네. 엄청나게 삼성전기가 성장하는 걸 그대로 지금 대주전자재로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탑픽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런 네네. 거죠. 네. 많이 오르지. 근데 뭐 이전부터 얘기했으면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가격 네네. 부담은 없어요. 네, 주가가 올랐다가 네. 똑같이 2차전지 빠질 때 다 빠졌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소부장단에서 정말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실적도 계속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뭐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뭐 한 자릿수 때 미스 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음극재 시장의 90%가 흑연입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도 초입 단계죠. 실리콘 음극재 실제 음극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올해 처음으로 연말까지 가면 10%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재단이나 장비단이나 이 부품단에서 가장 실적이 폭증하는 구간을 볼 때가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10%딱 얹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에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ESS 중심으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죠 부각됐고 네. 양극재 업체 가운데는 최근에 LNF 흐름이 괜찮았고요. 네. 네네. 대주전자재로 지속적으로 관심주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